HTML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림 띄우는 거까지 했었는데 링크 거는 거랑 그림이랑 태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 엘리먼트 요소들이란 뜻이죠. 요소. 음, HTML 문서들은 HTML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소들은 시작 태그가 있고 끝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작과 끝 태그 사이에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 태그가 이렇게 생겼고, 끝 태그는 이렇게 생겼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꺽쇠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근데, 끝 태그는, 뒷부분, 마지막 태그는 슬래시가 앞부분에 시작 꺽쇠 다음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파라그래프, 문단을 나타내는 태그였죠.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문단 태그가 시작과 끝 있고, 가운데 컨텐츠,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내용이 문단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my first HTML paragraph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문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H1, 이것도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렇게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끝 태그가 없는 것도 있네요. BR을 보면 BR은 끝 태그가 없죠. 이거 BR은 이제 브레이크의 약자로 한 줄을 띄는 줄 바꾸는 줄을 바꿔주는 그런 태그인데요. 그렇게 써있네. 몇몇 요소들은 끝 태그가 없다. 그래서 nested HTML 엘리먼트. 그래서 HTML 엘리먼트 요소들이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중첩이라는 게 보면 여기 좀 글자 작죠? 그래서 크게 보여드리면 보면은 여기 시작과 끝 태그가 있습니다. 그쵸? 이름은 H1으로 둘 다 동일하고 뭐 꺽쇠가라로 둘 다 둘러싸여져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슬래시만 있는 거 얘가 끝이고 얘가 시작이죠. 그런데 보면 그 바깥 부분에 이제 바디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의 시작과 끝 그 사이가 이제 컨텐츠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또 시작과 끝 이렇게 있다 그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그 안에 또 태그가 있고 태그 안에 또 태그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첩이 될 수 있다. HTML 요소들은 중첩이 될 수 있다. 잘못 눌렀네. 그래서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요소는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all HTML document 모든 이제 문서들은 그래서 HTML 엘리먼트 안에 이제 중첩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가 방금 제가 설명한 예제죠. try it yourself 하면 직접 테스트를 작성을 해서 오른쪽에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뭔데 지금이 예제를 직접 해볼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런 거죠. 바디 안에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바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디고 헤딩 부분, 제목 부분 그리고 뭐 문단 부분 그렇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죠. HTML 뭐 예제 설명이라고 써 있는데 HTML 요소는 이거 HTML 엘리먼트는 HTML 문서 전체를 나타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시작, 끝 요소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있어야 이제 이 문서가 HTML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HTML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HTML 시작 태그, 끝 태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HTML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디 엘리먼트는 몸체 부분 그러니까 몸을 나타내잖아. 바디가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서에 몸, 몸은 이제 다른 말로 본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이는 부분을 bod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ody. 그래서 body 시작 부분, 끝 부분 있고, 아까 설명한 것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생략. 제가 설명한 걸 여기서 또 반복을 하고 있네요. Don't forget the end tag. 그래서 end tag, 시작 태그, 끝 태그를 잊지 말라. 이거를 깜빡하면은 제대로 화면에 안 보이게 될 수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끝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한 예제라서 깨진 것도 없는데 복잡한 곳에선 깨질 수가 있다. 아, 이 예제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뭐 제대로 작동하는데 뭐 선택적으로 뭐 끝 태그가 뭐 생략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잊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HTML 요소들, 빈 요소들. HTML 요소는 빈 요소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BR 이게 empty element 클로징 태그가 없는 이제 비어있는 요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태그 이름하고 태그 이름 이거 시작 태그 있고 끝 태그가 있고 가운데 컨텐츠 내용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이 없어서 비어있는 요소 empty element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 태그는 이거는 그냥 이거 BR 자체로가 의미가 있는 거죠. BR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라인 브레이크 줄을 깬다. 그래서 줄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줄 바꾸는 그런 태그가 되는데 한번 그냥 여기서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소스에서는 줄을 바꿔도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이 줄이 안 바꾼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p 태그를 이렇게 뭐 p 태그 안에 있어도 문단 태그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줄을 바꾸려면 br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br을 쓰면 줄이 바꿔진다. HTML 팁 use lowercase 태그 태그 이름을 쓸 때 대문자 쓰는 것보다 소문자 쓰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문자 써도 뭐 그렇게 딱히 뭐 작동이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추천이라고 써 있죠. 소문자 쓰는 걸 추천한다 라고 써 있네요. 이런 상세한 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HTML5가 뭐 어쩌고저쩌고는 지금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속성 부분이 있습니다. HTML에서 속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보면 그림 출력을 할 때 그쵸? 그림 태그를 쓰면은 src하고 는 이퀄 해놓고 그 뒤에다가 그림 경로를 넣으면은 그림이 출력이 되죠. 화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아프리카 방송국 메인에서 메인 관리 보면은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유튜브 링크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HTML 소스 편집을 보면은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 ahref 하고 링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링크 태그 보면은 이 링크가 있죠. HTML ahref 하고 뒤에다 링크 이동할 주소 클릭을 하면 내용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 이동할 주소를 써놓는 그게 여기 있었죠. 그리고 그림은 어디 있냐? 그림 태그도 여기 있죠. 여기 있다. 그림 태그도 이제 img로 시작하고 뭐 src하고 이퀄하고 뭐 그림 경로를 쓰면은 그 그림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태그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게 src 뭐 href 이게 속성입니다. 여기 a나 뭐 img 이거는 태그 이름이고요. 그래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속성.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HTML 엘리먼트는 속성을 가질 수 있고, 속성은 추가 정보를 엘리먼트 요소들한테 줍니다. 태그들한테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HTML 설명할 때는 엘리먼트를 바로 직역하면 요소지만은 엘리먼트라고 설명하기보단 태그라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먼트라고 말하면은 그냥 태그라고 이해를 하셔도 그다지 한국에서 이제 HTML 설명할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태그라는 용어를 또 따로 쓰고 있죠. 물론 이 문서에서 나온 게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태그가 뭐 작동을 하긴 하죠. 근데 꼭 정보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써줘야 의미가 있겠지요. 아까 그림의 뭐 경로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스타트 태그에 줘야 된다, 속성은. 무슨 소리냐 하면 아까 A 어디냐? 끝 태그가 있고 시작 태그가 있는데 어 내용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해야 되는 주소를 엔드 태그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시작 태그 꺽쇠가로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라고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네임하고 밸류가 이게 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성의 이름 그리고 속성 값 되어 있고 속성 이름하고 이퀄 한 다음에 속성 값 하고 여기다가 쌍따옴표로 둘러싸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규칙을 보면 됩니다. 음, 더 랭 어트리뷰트. 그래서 랭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이 랭이란 걸 랭귀지를 줄여서 앞에 네 글자만 딴 거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해요. 컴퓨터 업계, IT 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에서 랭이라는 속성을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언어를 선언을 할 수 있다. 선언이란 게 이 HTML 페이지에서는 어떤 언어를 쓴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어를 해주는 것은 접근성에서 뭐 중요하다. 접근성을 위해서 스크린 리더 같은 거, 스크린 리더를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기계음으로 글자 읽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en 빼기 en하고 뭐 대시 us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언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한국은 뭐냐? 한국은 KOKR인가? KOKR 일 겁니다. 한국은 KO 요 대시 KR 이게 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언어 식별자가 이제 두 개의 소문자로 돼 있고 뒤에는 이제 국가 식별자가 대문자로 두 개가 돼 있고 대시로 구분하는 이런 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써 있네요. 음,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보면 크롬 쓰시는 분들은 뭐 가끔 가다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은 오른쪽 위에다가 해당 뭐 언어 영어 해서 번역하시겠습니까? 이런 뭐냐 이런 기능들이 뜰 때가 있어요. 이게 크롬의 번역 기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어 페이지인데도 언어가 딱히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한국어 페이지로 인식을 안 하고 이제 번역을 시도할 건가라고 물어보는 그런 거죠. 음, 타이틀 어트리뷰트. 그래서 타이틀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 속성을 줄 수 있다. 문단에 타이틀 속성을 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줬네요. 타이틀이 이제 제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타이틀이 보인다고 하는데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지 왜?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 소스를 직접
직접 HTML로 확장자를 바꿔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문단에다 마우스 위로 올리면은 그게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틀팁 형태로 뜬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능이 있다 뭐 그런 거 그렇다고 하는데 뜬다고 합니다 보통은. href 어트리뷰트에서 HTML에서 링크 만들 때 쓴 거죠. 그래서 href하고 주소를 넣어주는 이 속성, 그래서 속성의 이름, 그리고 대입 기호, 그리고 쌍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하면 이제 this is a link, 이 링크를 누르면 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즈 어트리뷰트, 사이즈 어트리뷰트는 이미지에서 사이즈를 적용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width 해서 넓이 104고 이제 height 해서 높이를 142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픽셀 단위일 겁니다. 그쵸? 픽셀 단위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를 써서 픽셀이란 게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화면 해상도 보면은 여기서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화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검은 점을 찍는다면은 세로로는 아니, 가로로는 1920점을 찍을 수 있고 세로로는 1080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여기서는 점 104개를 넓이에서 이제 높이는 142개 정도의 크기로 사진을 출력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소스서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이미지의 이름을 주소를 적어 놓고 넓이 높이 알트 어트리뷰트 알트 어트리뷰트는 얼터네이티브의 약자라고 하네요. 이제 대안이란 뜻이죠. 그림이 화면에 출력되지 못할 때 이제 글자로 대신 그 부분에 뜨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스크린 리더 같이 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그림을 못 읽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그림 대신에 이 문자를 읽어준다고 합니다. HTML5는 속성 이름에서도 소문자를 쓴 로어케이스 소문자를 항상 요구하지 않지만 소문자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를 안 줄 수도 있지만은 쌍따옴표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냥 쌍따옴표를 쓰는 걸로 가르치고 좀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혹시 기존에 이렇게 뭐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쌍따옴표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싱글 오 더블 쿼트. 네. 그래서 쌍따옴표가 이제 더블 쿼트죠 영어로. 싱글은 이제 그냥 쌍따옴표 말고 그냥 따옴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값에다가 쌍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 노트패드로 설명을 드리겠네. 예를 들어서 값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 src 이걸로 예를 들어야 되나? 그냥 대충 이걸로 예를 들을게요. 여기서 뭐 abc 값을 abc 하고 뭐 쌍따옴표에다가 abc 이런 사실 여기서 이것을 값으로 넣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제 속성에 이름이 있고 대입 있고 속성의 값이 이제 쌍따옴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거랑 이거를 쌍으로 인식을 해버려서 이렇게 ABC만 값인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값을 이걸로 해주고 싶은데 왜냐면은 HTML은 쌍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쌍이 맨 먼저 나오는 이제 쌍따옴표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값에 이제 쌍따옴표를 넣고 싶으면은
값을 둘러쌀 때 그냥 쌍따옴표 말고 이렇게 하나짜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냥 뭐 상관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챕터를 요약을 하면은 HTML에는 이제 속성이 있고, 타이틀이라는 거는 이제 툴팁. 타이틀은 툴팁이고, 툴팁이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뜨는 그런 거죠. HTML, href는 링크에서, A 태그에서 링크 속성, 링크로 어디로 이동할 건가를 주고, 이제 위스랑 하이트는 넓이랑 높이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에서. 그리고 ALT는 스크린 리더를 위한 텍스트를 이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소문자로 속성의 이름을 적는 걸 추천을 한다. 이렇게 속성 이름이죠. href가. href를 사실 대문자로 써도 작동은 합니다만, 소문자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값의 주변에다가 쌍따옴표를 써주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